호돌이 썰툰.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이젠 지친다. 나보다 키가 큰 그 녀석은 나를 계속해 따라온다. 그러고선 결국 나를 추월해버린다. 나는 이기고 싶지만 이길 수 없다. 또한 멈출 수 없다. 어느새 키가 큰 녀석은 한 바퀴를 돌아 다시 쫓아오고 있었다. 이 짓거리만 벌써 몇 년째인가. 가끔 사람들의 시선도 느껴지기도 한다. 나는 언제까지 계속 이런 기분 나쁜 추월을 당해야 하는 걸까? 어느 마을에 현자가 있었다. 그는 자신이 속해 있는 세계의 모든 것을 깨우친 자이다. 어느 날 그가 다짐했다. 이 세계뿐만이 아닌 다른 차원의 세계에서도 깨달음을 얻으리라. 20년 후 고된 수련과 연구 끝에 어떠한 소리를 들었다. 이건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 호랑이 울음소리? 하지만 이 세계의 것이 아니다. 그는 계속되는 연구 끝에 드디어 어떠한 결실을 보게 되고 그로 인해 갑자기 폐인이 돼버렸다. 마을 사람들은 왜 현자가 폐인이 되는지 궁금해 찾아가서 물어봤다. 어떤 걸 보셨길래 그러시는 건가요? 그러자 현자가 제정신이 아니듯 말했다. 수만 개의 눈이 날 보았고 나는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었어. 그게 수만 번 반복 때마다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렸어. 나는 그저... 이 말을 끝으로 현자는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했다. 첫 번째 이야기. 나보다 키가 큰 녀석이 나를 추월하고 한 바퀴를 돌아 다시 추월하고를 반복하고 있다. 사람들의 시선들이 간혹 느껴진다. 이 이야기는 시계의 이야기이다. 나는 시계의 시침, 키가 큰 녀석은 시계의 분침이다. 두 번째 이야기. 현자는 자신을 보고 있는 수만 개의 눈, 자신의 똑같은 행동과 호랑이 울음소리의 수만 번의 반복을 보았다고 한다. 자신이 호돌이 영상툰의 한낱 그림인 것을 깨달아버렸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어느 악마가 게임을 제안했다. 어떤 곳에 문을 열고 나가면 소원을 들어주지. 하지만 실패한다면 영원히 그곳에 머물리라. 아쉬울 게 없는 나는 말했다. 뭐 이까짓 인생 한방 아닌가? 좋소. 그 후 악마는 나를 어떤 방에 순간이동시켰다. 그 방엔 창문 하나 없이 두껍고 큰 문 두 짝이 있었는데 어찌나 정밀하게 만들었는지 문 틈새 빛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또한 공사한 사람이 깔끔한 걸 좋아하는지 문에는 손잡이 같은 게 하나도 없었다. 나는 말했다. 저게 잠겨있다면 당신은 정말 개 사기꾼 나쁜 악마인 것이오. 악마가 웃으며 말했다. 한쪽은 폐문이고 한쪽은 열려있다. 내 장담하지. 나는 그 말을 듣고 바로 성큼성큼 문 앞으로 가서 한쪽을 열어봤다. 안 열리네 생각하고 문을 봤더니 폐문이라 적혀있었다. 그럼 반대쪽이 열리는 문이겠군. 그 생각을 하며 웃던 나는 문에 써있는 걸 보고 벙찔 수밖에 없었다. 당기시오. 정말 이상하다. 요새 아침마다 누군가 현관문에 장난질을 해놓는다. 최초로 장난을 당했을 땐 일에 지쳐 일찍 잠든 날이었는데 현관문에 2210이란 숫자가, 그 다음날 휴일에 친구랑 술을 마시고 새벽 늦게 들어와 자고 일어나니 바로 옆에 0451 이런 숫자가 써있었다. 이 장난은 사흘째 반복되어 숫자는 이 정도로 불어나 버렸다. 범인은 내가 잠에 든 후에만 와서 잡지도 못한다. 무슨 의미인 거지 도대체? 첫 번째 이야기. 한쪽은 폐문, 한쪽은 열려있지만 당기시오라고 써있다. 하지만 문엔 손잡이도 빛이 살 틈도 없이 그저 단면이다. 열려있어도 당길 수가 없는 구조이다. 남자는 갇혀버렸다. 두 번째 이야기. 내가 일찍 잤을 때가 2210, 늦게 잤을 때가 0451. 사흘간 적힌 2210451123201124. 4개 단위로 끊어보면 2210, 0451, 1232, 0124. 나의 취침 시간을 의미한다. 2210은 오후 10시 10분, 0451은 새벽 4시 51분. 누군가 나의 취침 시간을 적고 있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나는 철학가 사람이야. 나는 논리적이기보단 창조적인 느낌을 좋아하는 스타일이지. 그런데 어느 날 공부를 하다 밤늦게 집에 돌아가는 길에 어떤 꽤 죄죄한 사람을 만났어. 갑자기 그 사람이 말했어. 1이 5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나는 놀라서 말했어. 뭐라고요? 그러자 그 사람이 또 말했어. 1은 5 공식이 성립하냐고 물어봤단다. 이런 이상한 질문에 철학가인 나는 보통 사람과는 달랐어. 우선 생각해봤어. 1은 5가 될 수 있을까? 1을 구부리면 가능하지 않을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지만 우선 대답했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그 꾀죄죄한 사람은 그거야! 틀렸으면 가르쳐주고 싶었는데 아쉽군 라고 말하고 그냥 지나가 버렸어.
당최 알 수 없는 소리였지만 일단 나도 피곤함에 잊고 집에 갔어. 사흘 뒤 뉴스에서 그날 보았던 꾀지지한 사람의 신상과 뉴스 헤드라인이 나를 경악하게 만들었어. 팔다리를 모두 절단하는 연쇄 토막살인범 체포. 요즘 정말 이상한 기분이 들어. 나의 몸은 점점 어려지고 있어. 입맛도 아이때로 돌아가고 있어.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건가? 근데 저기 구석에서 울고 있는 아줌마는 누구지? 왜 울면서 나한테 엄마를 찾는 거야? 첫 번째 이야기. 나가 만난 그 사람은 1은 오이다. 공식이 틀린 사람에게 그 공식이 맞다는 걸 가르쳐주고 싶어 했다. 그리고 사흘 뒤 그는 팔다리를 모두 절단하는 연쇄 토막 살인범으로 체포되었는데, 한 사람이 팔 다리를 모두 절단하면 몸통, 팔 2개, 다리 2개로 5부위가 나온다. 그는 나가 1은 오이다 라는 공식이 틀렸다고 주장했으면 나 한 명을 5부위로 토막내어 가르쳐 주려고 했던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구석에서 울고 있는 여자가 나한테 엄마를 찾고 있다. 그건 엄마를 찾는 것이 아닌 나가 그녀의 엄마다. 나는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이고, 치매가 심해지면서 나의 기억은 아이대로 돌아가고 있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나는 친구 AB와 야산으로 놀러갔어. 우리는 숲속에서 다람쥐도 구경하고 술래잡기도 하면서 놀고, 계곡에 가서 고기도 잡고, 가져온 사진기로 사진도 마음껏 찍고 놀았어. 나는 말했어. 역시 자연이 최고라니까. A가 말했어. 근데 슬슬 어두워지는 것 같은데? B가 말했어. 그럼 텐트 치고 자자 이제. 우리는 텐트를 설치한 다음 누워서 끝말잇기를 하다가 하루 종일 알차게 놀아서 그런지 다들 쥐도 새도 모르게 잠에 들었어. 그리고 하산하고 며칠 뒤 우리는 모여서 현상한 사진들을 모두 나눠 가졌어. 사진 속 친구들의 표정은 진짜 웃겼어. 고기를 잡다가 놓친 사진, 나무에 매달려 있는 사진, 셋이서 침을 흘리면서 잠을 자는 사진 등등. 우리는 사진들을 보면서 한바탕 웃었어. 어느 시골에 한 폐교가 있었어. 크고 오래된 건물이라 학생들 사이에는 유명한 괴담 같은 게 떠돌아다니는 곳이었어. 그중 개구쟁이 4명이 밤 12시에 귀신이 나온다는 과학실에 담력 테스트를 갔어. 과학실의 유리창은 커다란 유리로 돼 있어서 한 명씩 들어가서 귀신이 있다면 손으로 동그라미 모양, 없다면 X 모양을 하고 나오기로 했어. 첫 번째 아이가 들어가서 X를 하고 나왔어. 두 번째 아이가 들어가서 X를 하고 나왔어. 세 번째 아이가 들어가서 X를 하고 나왔어. 3명이나 들어갔는데 귀신이 없자 맥이 빠진 아이들은 돌아갈까 하다가 한 명만 남았으니 마저 하고 가자고 했어. 네 번째 아이가 들어가고 역시나 X를 표시했는데 유리창 너머에 있는 아이들이 어째서인지 일제히 동그라미 표시를 했어. 첫 번째 이야기. 나는 나를 포함해 3명이서 야산에 놀러갔다. 근데 우리가 찍은 사진들 중에 3명이서 자고 있는 사진이 있었다. 사진을 찍어줄 사람이 없는데 누군가가 우리 사진을 찍었다. 두 번째 이야기. 네 번째 아이가 들어갔을 때 아이가 X 표시를 했는데 나머지 아이들이 모두 동그라미 표시를 했다. 네 번째 아이한텐 보이지 않았지만 네 번째 아이 뒤에 귀신이 있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고요의 저택이라는 별명이 붙은 폐가가 있었다. 그곳은 유령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으로 유명한 폐가이다. 나는 퇴마사용 녹음기를 들고 그곳에 찾아가서 녹음을 시작하였다. 이 방 저 방을 돌아다니면서 한기가 느껴지는 곳을 찾아다녔다. 충분히 녹음됐다고 생각되자 한번 재생시켜 보았다. 나의 말들이 들린다. 실례합니다. 집이 깨끗하군요. 이번엔 안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장소가 장소인지라 지직거리는 건 있는 것 같은데 별다른 소리가 녹음되지 않아 나는 실망한 채 집으로 갈 준비를 했다. 맞다. 가기 전에 장 보고 가야지. 나는 나가기 전에 엄마한테 전화를 걸어 뭘 사가야 할지 물어봤다. 전파가 안 터지는지 엄마는 한참 뒤에 그래 알았어 하고 끊었다. 장을 보고 집에 도착하니 엄마가 말했다. 아들 왔어? 근데 옆에서 같이 오겠던 친구는? 나는 어느 거인들이 산다는 세계의 정보를 얻기 위해 차원을 넘어 거인의 세계에 가게 되었어. 도착하자마자 살색의 미로가 펼쳐져 있었어. 처음부터 미로인가? 나는 미로를 헤쳐나가는 도중 미로가 매우 크고 회오리 모양인 걸 알게 되었고 뭔가 미로에서 짠맛이 느껴지는 걸 알게 되었어. 그리고 깨달았어. 이건 내 생각보다 너무 크잖아.
첫 번째 이야기. 나는 녹음기에 별다른 소리가 녹음되지 않자 실망한 채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다. 그런데 엄마는 내 말에 한참 뒤에 대답했다고 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엄마가 같이 오겠다는 친구는 어딨냐고 물어봤다. 내가 전화로 말을 한 다음 귀신이 같이 집에 가겠다고 전화 주파수로 말을 했다. 두 번째 이야기. 나는 짠맛이 나는 거대한 미로에 갇혀있다. 나는 거인의 지문에 갇혀있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나를 포함한 여러 명이 작은 유람선을 타고 여행을 하던 도중 압수사고가 났다. 눈을 떠보니 어떤 무인도에 떠내려왔다. 우리는 현실을 도피해봤지만 그건 별다른 해결책이 되지 않았다. 정신을 다잡고 무인도를 뒤져봤는데 무인도의 식물들은 말라 비틀어졌고 짐승들 또한 상태가 좋지 않았다. 다같이 암담해하던 사이 갑자기 허공에 어떤 존재가 나타났다. 안녕하신가. 나는 모든 생물들의 신. 이 무인도에 희망을 주려고 왔다. 나를 포함한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오! 여기서 나갈 수 있어! 그때 갑자기 보아하니 모두에게 희망은 잘 전달된 것 같군. 그럼 이만. 라는 말을 끝으로 신은 사라져버렸다. 우리는 어리둥절했다. 어느 날 나는 로봇 청소기를 샀다. 뭐든지 더러운 것이 있다면 자동으로 탐색해 강력하게 흡입하는 청소기였다. 이제 귀찮게 청소할 필요도 없겠군. 나는 신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소개받은 이쁘장한 여자와 집에 들어왔다. 오빠, 집 좋다. 하루 자고 가도 돼요? 그럼 저쪽에 방 하나 남으니까 저기서 자고 가. 다음날 아침 나는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게 됐다. 어제 만난 여자가 마루에서 청소기의 머리가 다 뜯긴 채 기절해 있었다. 청소기랑 싸우려고 했는지 한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다. 이런, 이게 뭐야? 첫 번째 이야기. 신은 모두에게 희망을 주었다. 인간들에게는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말라 비틀어진 식물들과 짐승들에게는 양분으로 쓸 수 있는 인간들이라는 희망을 주었다. 두 번째 이야기. 나는 더러운 것을 탐색해 강력하게 흡입하는 청소기를 샀다. 여자는 청소기가 아닌 나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있었던 것이고, 청소기는 여자가 나를 죽이기 전에 그녀를 청소하고 있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나는 어느 학교의 체육부의 부원이다. 부원 중에선 좀 열등한 부원이 있었는데 다리 힘이 약해 달리기, 멀리뛰기, 높이뛰기 등을 못한다. 그래서 매일 감독에게 눈초리를 받는다. 나는 생각했다. 그러게 얘는 왜 체육부에 들어와서 고생이람. 어느 날 우리는 합숙훈련을 위해 훈련 캠프를 떠나게 되었다. 낮에 고된 훈련을 마치고 나는 자다가 잠을 잠깐 깼는데 어디서 쿵, 쿵 소리가 들렸다.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나는 그 소리를 따라가 보았다. 가보니 유리창 너머로 개인 단련실에서 아까 그 열등한 부원이 혼자서 제자리 뛰기를 하고 있었다. 자세는 엉망이었지만 그의 노력하는 모습에 그래도 열정 하나는 대단하구나. 내가 너무 얕봤네. 하고 감탄한 다음에 다시 나는 잠을 청하러 갔다. 다음날 열등한 부원은 단련실에서 머리가 다 빠진 채 쇼크사로 죽어 있었다. 심심한데 컴퓨터나 켜볼까? 백수인 여자는 게임도 안 하지만 할 게 없어 컴퓨터를 켜봤다. 오랜만에 해외 랜덤 채팅 사이트가 보자. 사이트를 가서 연신 하이를 쳤지만 아무도 답이 없었다. 실망하고 사이트를 끄려는데 헤이! 라고 누군가 말을 했다. 여자는 반가워서 오우! 하이! 하이! 라고 답했다. 갑자기 그러자 Help me! 라고 전송이 왔다. 여자는 뭐지? 장난인가? 하고 Why? 라고 전송하자 자기가 누군가를 죽일 것 같다는 회신이 왔다. 좀 이상한 사람 같아 한글로 어딘데요? 라고 하자 유미음차 라고 왔다. 응? 이게 뭔 소리지? 이 생각하는 순간 유미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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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계속 같은 말을 반복했다. 여자는 소름이 돋아 그대로 컴퓨터를 꺼버렸다. 별 사이코가 다 있네 정말. 여자는 질려서 다시 잠을 청하러 갔다. 다음날 그녀는 시체로 발견되었다. 첫 번째 이야기. 열등한 부원은 혼자 엉망인 자세로 제자리 뛰기를 하고 있다. 사실 제자리 뛰기가 아닌 귀신이 부원의 머리카락을 잡고 들었다 놨다 하고 있다. 결국은 머리카락이 다 빠져 쇼크사하고 말았다. 두 번째 이야기. 여자가 한글로 바꾸면서 어딘데요? 라는 말을 치자 유미음차라는 알 수 없는 단어를 보내왔는데 유미음차를 영타로 그대로 쳐보면 100이다. 여자가 영어를 한글 타자로 바꾼 순간 상대도 한글 타자로 100을 치고 있었다. 상대도 여자의 키보드를 쓰고 있는 것이다. 또한 형체 없이 여자의 뒤에 있었고 죽일 것 같다는 누군가는 이야기 속의 여자이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난 심심해서 혼자 영화를 보러 가기로 했어.
이번에 새로 나온 공포 영화다. 자세히 보니 4D까지 지원되는 것 같아. 4D 공포 영화라니 대박이다. 이건 봐야 돼. 나는 그 자리에서 당장 예매한 뒤 팝콘을 사고 자리를 잡았어. 심야로 보러 와서 그런지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내 앞 자리에 커플 한 팀이 앉았어. 근데 짜증나게 영화를 보기 전부터 계속 티격태격 싸웠어. 영화를 보는 와중에도 영화가 지루했는지 초반부인데도 계속 싸웠어. 그 때문인지 집중이 안 돼서 짜증날 찰나 영화에서 살인마가 등장하고 웅장한 BGM이 깔리면서 등장인물 중 한 명이 칼로 찔렸는데 4D라서 그런지 물 같은 게 분사됐어. 앞에 커플도 실감났는지 조용해지더라. 진짜 답 없는 커플이네. 나는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어. 영화가 끝나고 나서 불이 켜지고 나는 정말 무서웠던 것을 봤다는 걸 실감했어. 나는 친구들과 함께 등산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렸어. 어쩌지? 계속 헤매던 와중에 어떤 커다란 별장을 찾았어. 저기서 하루만 묵다 가자. 우리는 별장에 다가가서 문에 노크를 해봤지만 아무도 답이 없었어. 다시 문을 건드려 보니 문이 열려 있어서 우선 들어가기로 했어. 들어가 보니 창문이 없고 웬 우스꽝스럽게 표정을 한 그림들이 가득했어. 이거 봐. 뭐 이렇게 생겼냐? 이건 사람이 아닌데? 우린 그림들을 보면서 웃으며 피로를 잊고 잠에 들었어. 다음날 눈부신 햇빛에 눈을 떠보고 우린 경악했어. 첫 번째 이야기. 4D 영화를 보던 도중 앞에 커플들이 싸우다가 살인마가 칼을 찌르는 장면에서 조용해졌다고 한다. 그 장면과 동시에 남자가 여자를 칼로 찌른 것이다. 내 얼굴에 튄 건 4D 영화 물분사가 아닌 피이다. 두 번째 이야기. 분명 창문이 없는 별장인데 아침에 햇빛이 들어오고 있다. 나의 일행이 본 우스꽝스러운 사진이 아닌 창문 바로 밖에 서 있던 귀신들이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선생님, 그럼 저는 죽는 건가요? 나는 25세. 젊은 나이에 간암 말기에 선고를 받았다. 방법이 있습니다. 아마 100년 후에는 간암 말기는 쉽게 고쳐질 수 있겠죠. 의사는 나에게 의문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한 가지를 제안했다. 그것은 바로 냉동인간. 이미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고 실험 결과는 모두 성공적이라고 했다. 지금이라면 어차피 죽을 운명이라 의사의 제안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수락했다. 나는 실험실로 옮겨졌고 100년 뒤에 깰 수 있을 만큼 내 몸이 얼어가는 것을 느꼈다. 꽤 고통스러웠지만 지금의 나는 평온을 찾았다. 어디선가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아휴, 완전히 끝났군. 완전히 굳었어. 이제 질소 캡슐에 보관하자고. 자, 김모동씨 이제 입수합니다. 나는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다. 학교에선 왕따로 지내며 집에선 아버지의 샌드백이다. 만삭으로 임신 중인 어머니는 내 동생이랑 웃으며 TV를 보고 있고 나는 다락방에서 울고 있다. 죽고 싶다. 그래, 죽는 거야. 죽어서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 이 삶보다 행복하겠지. 그렇게 난 자살을 하였다. 난 죽었음에도 신기하게 엄마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다. 쌤통이다. 그러게 있을 때 잘해야지. 몇 시간 지나지 않아 뭔가 새로운 몸을 가진 느낌이 들었다. 난 환생한 건가? 여긴 눈을 떠보니 엄마가 활짝 웃고 있었다. 응? 첫 번째 이야기. 나는 100년 뒤에 깨어나는 냉동인간이 되었다. 근데 몸이 얼었는데 외치는 소리들이 들린다. 냉동인간이 됐는데 100년 동안 의식은 살아있다. 두 번째 이야기. 나는 자살을 택하였는데 눈을 떠보니 활짝 웃고 있는 엄마가 보였다. 난 만삭인 어머니의 아들로 태어나 있었다. 내가 죽을 때 들린 어머니의 비명은 아이를 낳기 전 진통이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어느 날 나는 길을 걷고 있었다. 그런데 어떤 맹인으로 보이는 한 할아버지가 와서 말했다. 저기 젊은이, 길을 잃어서 그런데 땡땡동으로 안내 좀 해줄 수 있을까? 나는 말했다. 아, 네, 그 정도야. 어디로 가면 될까요? 나는 설명을 들은 후 그 동네를 향해서 갔다. 시간이 좀 지나 해도 지고 좀 으슥한 동네라 그런지 어두컴컴했다. 갑자기 옆에 길고양이가 습격한 조류 시체를 발견했다. 나는 하고 조그맣게 놀랐고 할아버지는 이 동네는 길고양이가 많아. 저런 게 간간히 있다네. 라고 말씀해 주셨다. 정말 이런 데선 어떻게 사는 거람? 이라 생각하며 나는 말했다. 할아버지, 곧 도착할 것 같아요. 나를 포함한 개구쟁이 친구들이 있었다. 오늘은 바닥에 트램펄린을 설치하고 건물을 건너보자. 우리는 주택 사이에 커다란 트램펄린을 설치했고 이제 뛰어내릴 준비를 하고 있다.
아무래도 좀 무서운데? 친구 한 명이 떨면서 말했다. 나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콧방귀를 끼면서 에이 깡이 없어서 원. 잘 봐. 라는 말을 던지곤 나는 트램펄린 위로 점프하였다. 나는 트램펄린을 밟은 느낌과 동시에 옆 건물에 착지했다. 너무 긴장했는지 트램펄린에 닿는 순간의 기억이 없다. 자, 잘 봤지? 솔직히 진짜 멋있었다. 라고 외치고 내가 점프한 반대편을 보니 친구들이 어째선지 멍하니 트램펄린 쪽만 보고 있다. 쫄았냐? 얼른 오라니까? 첫 번째 이야기. 할아버지는 맹인이다. 근데 내가 뭘 보고 놀란지 말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걸 보고 놀란지 알고 있다. 할아버지는 맹인이 아니고 나를 자신의 동네로 유인하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나는 트램펄린에 점프하였다. 하지만 착지 순간 트램펄린에 닿은 기억이 없다고 했다. 나는 추락사하였고 관성으로 튀어올라 반대편 건물에 착지하였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나는 나무다. 정확하게는 사람일 때 사랑하는 여인을 죽이고 자살을 한 후 환생을 한 나무야. 그에 대한 벌로 나무로 태어난 걸까? 하지만 이번 삶에서도 나는 사랑을 하고 있다. 바로 옆에 있는 작은 나무인데 우린 생명체로서의 정신적인 사랑을 나누고 있었지. 비록 나무일지라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어느 날 밀렵꾼들이 내가 사랑하는 그 나무를 낡은 도끼로 베어갔어. 나는 무지무지하게 슬펐어. 이것이 전생의 나의 죄에 대한 벌인가? 그리고 어느 날 전에 본 밀렵꾼들이 새로 만든 도끼를 들고 또다시 찾아왔어. 나는 그 도끼에 곧 베일 생각에 이것이 나의 죄에 대한 벌이군 이라 생각할 찰나 밀렵꾼의 손에 움켜진 것을 다시 보고선 비로소 전생의 나에 대한 진짜 벌을 깨달았어. 내가 사랑하던 여자친구가 세상을 떠나버렸다. 다들 나를 위로하면서 너무 슬퍼 말라고 했지만 그녀를 매우 좋아하던 나는 너무나 슬펐다. 하루는 밤하늘을 보면서 그녀를 살려달라고 소원을 빌고 있었는데 너의 소원을 들어주마 라는 목소리가 들렸다. 다음날 그녀의 묘를 찾아가 보니 묘에 금이 조금 나 있었다. 동물들이 묘를 훼손한 건가? 젠장. 첫 번째 이야기. 밀렵꾼들이 나를 베어갈 때 새로 만든 도끼를 들고 왔다고 했다. 나는 그것을 보고 진짜 벌을 깨달았다고 한다. 그 새로 만든 도끼는 내가 사랑했던 나무로 제작된 것이다. 전생에 사랑하는 연인을 죽인 벌로 현생에 사랑하는 연인이 나를 죽이게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나의 여자친구는 내가 소원을 비는 날 바로 살아났지만 살아남과 동시에 땅속에서 질식사하였다. 묘에 나 있는 금은 발버둥치다가 난 것이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어느 순간부터 나에게만 보이는 것이 생겼다. 그건 바로 달토끼다. 어릴 적 설화 같은 건 줄만 알았는데 밤마다 저 멀리 상세하게 토끼의 형태가 보인다. 처음에는 신기하기만 했는데 보다 보니까 좀 더 가까이서 보고 싶었다. 한 번만이라도 주변에 잠깐 가보고 싶다. 그때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렸다. 가보고 싶나? 나는 당황했지만 생각을 해보았다. 설마 제가 달에 갔다가 산소가 없어 죽는 결말은 아니겠죠? 그러자 걱정 말게. 그런 일은 없을 게야. 귀여운 토끼가 자네 손에 들려있을 걸세. 라는 답이 왔다. 나는 알겠다 하며 요청을 승낙했다. 그 순간 내 몸은 잠깐 달에 가 있었다. 숨은 쉬어지는구나. 그와 동시에 내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다. 나는 늑대다. 예전부터 봐오던 양떼가 있는 우리에 오늘 침투할 것이다. 미리 납치한 양의 모피를 입고 들어갔다. 다행히 모피의 냄새 때문인지 다른 양들은 나를 경계하지 않았다. 이대로 밤만 되면... 나는 행복한 상상에 젖어 있었다. 그때 어느 트럭이 와서 양을 싣기 시작했다. 이 수많은 양을 어디로 옮기는 거지? 다른 양 우리? 그때 트럭 운전사가 말했다. 아유, 양이 참 많네. 맛있는 게 있는 곳으로 얼른 가자 얘들아. 나는 좀 더 양이 많은 곳에 갈 수 있을 것 같아 싱글벙글해졌다. 첫 번째 이야기. 나는 어떤 목소리에 의해 달로 가게 되었다. 달에는 내가 봐왔던 토끼가 있다. 헌데 달과 지구의 거리는 38만 3천 킬로이다. 그런데 한눈에 보기에도 토끼가 잘 보인다. 나는 38만 3천 킬로미터 밖에서도 보이는 거대한 토끼한테 깔리게 생겼다. 두 번째 이야기. 늑대인 나는 양떼에 섞여 어떤 트럭에 타게 생겼다. 트럭 기사인 사람은 맛있는 게 있는 곳으로 간다고 한다. 식용으로 쓰이게 될 양 사이에 섞인 늑대는 양들과 같이 도축장에 가게 생겼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우리 아빠는 중학생인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고 싶어 한다. 수학, 과학, 법 등등.
심지어는 양복 다림질하는 법, 넥타이 안 풀리게 묶는 법 등등 지금으로선 쓸데없는 것까지도 내가 배우고 싶지 않아 하면 엄청나게 화를 낸다. 언젠간 너에게 유용할 것이니까 무조건 외워라. 안 그러면 밥은 없다. 어느덧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닌 나를 가르치는 걸 좋아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휴식이 필요했다. 그 휴식을 위해서 아버지의 가르침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휴식으로 인한 붕 뜬 느낌과 동시에 내가 잘 배웠다는 걸 깨달았다. 나는 나무꾼이다. 뭐 다른 사람들은 밀렵꾼이라고도 하는 것 같지만 나무를 베어 새로운 도끼도 만들고 비싼 값에 팔고 있다. 오늘은 이 일대를 마무리해야겠군. 나무로 뒤덮였던 이 도심 속 외딴 산은 오늘로써 나로 인해 완전하게 평평한 언덕이 된다. 자, 얼른 힘내자고. 조금 남았어. 라고 속으로 다짐하는 순간 갑자기 남은 나무들 사이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누구야? 얼른 나와라. 라고 외치는 순간 거기서 숲속에 작은 동물들이 나와 말했다. 저기 우린 이제 어떻게 하나요? 불쌍한 동물들의 모습에 나는 당황했다. 아, 이런. 하마터면 까먹을 뻔했구나. 미안해. 첫 번째 이야기. 나는 아빠의 무조건적인 가르침에 지쳐 휴식을 취하려 한다. 하지만 내 휴식은 붕 뜬 느낌을 주고 아버지의 가르침이 필요하다. 아빠의 독단적인 행동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넥타이를 안 풀리게 매는 법을 이용해 나는 자살하였다. 무기 졸림과 동시에 줄을 풀어보려 했지만 풀리지 않아 내가 잘 배웠다는 걸 깨달았다. 두 번째 이야기. 있을 곳이 없어진 작은 동물들은 나무꾼에 의해 맛있는 요리가 될 예정이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나는 심심해서 컴퓨터를 뒤적거리다가 실시간 로드뷰 기능을 발견했다. 신기하다. 우리 집을 비춰볼까? 우리 집 인근을 비추니 마을 사람들, 놀이터의 아이들 등등 주민들이 보였다. 그때 낯선 남자가 우리 집을 쳐다보고 있었다. 뭐지? 하고 나는 밥을 먹고 왔는데 소름이 끼쳤다. 아직도 그 낯선 남자는 같은 자세로 서 있었다. 나는 겨우 용기를 내어 밖으로 나가 남자한테 물어봤다. 저기 혹시 왜 계속 저희 집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자 남자가 말했다. 집을 보려던 건 아니고요. 앞으로는 제대로 볼게요. 이런 알 수 없는 말을 하고 어디론가 가버렸다. 무슨 정신병자인가? 나는 피곤해서 잠을 청했다. 다음날 다시 로드뷰를 켜본 나는 그 남자가 같은 자리에서 우리 집이 아닌 다른 곳을 쳐다보는 것을 확인하고선 기절할 수밖에 없었다. 어느 토끼 커플 한 쌍이 커다란 구멍 속에 빠졌다. 수토끼가 말했다. 이런, 점프로 뛰어넘을 수 없어. 암토끼가 말했다. 그래도 이 주변엔 풀이 많이 나 있네요. 수토끼가 말했다. 그럼 뭐해? 나갈 수가 없는걸. 암토끼가 말했다. 아니에요. 나갈 수 있어요. 수토끼가 말했다. 무슨 수로? 여길? 암토끼가 말했다. 사랑의 힘으로요. 첫 번째 이야기. 남자는 나의 집을 보려던 게 아닌 다른 것을 제대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고선 다음날 같은 자리에서 시선의 방향만 바꿨다. 그 방향은 실시간 로드뷰의 카메라이다. 남자는 이젠 제대로 카메라를 통해 나를 보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마지막에 암토끼는 사랑의 힘으로 구멍 속을 나갈 수 있다고 하였다. 둘은 토끼의 번식력을 이용해 나갈 생각이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이색 탐험가인 나는 어느 특이하지만 알려지지 않은 놀이 문화를 가진 흑인 부족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가 보았다. 비행기를 10시간 이상 타고 밀림으로 들어가 지도로만 표시된 곳을 겨우 찾아냈다. 마을로 들어서자 뛰어노는 아이들과 여러 부족민들이 보였는데 나를 발견하자마자 부족장으로 보이는 사람이 한 걸음에 뛰쳐나와 반겨줬다. 그러고선 손님이 왔다며 성대한 파티를 준비하고 있었다. 엄청 호전적인 부족이네. 나는 여태까지의 고생으로 인한 피로를 싹 풀 수 있었다. 식사를 즐기는 와중에 옆에 있던 부족원이랑 우연찮게 말이 통해서 대화를 나누었다. 이 부족에 특이한 놀이 문화가 있다 해서 왔는데 설명을 좀 해줄 수 있나요? 그러더니 부족원이 말했다. 저희는 노란 공을 가지고 발로 상대 골대에 공을 넣는 문화가 있습니다. 역할은 4가지고요. 나는 그걸 듣고 뭐야? 축구 아니야? 라 생각하며 실망했다. 역할은 공격수, 수비수, 골키퍼, 외부인을 위해 저희가 만든 역할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난 이 말을 듣고 바로 솔깃했다. 그게 뭐죠? 일단 그럼 한번 해봅시다. 벌써 원하신다면 아마 제가 봤을 땐 잘 해내실 것 같습니다. 어느새 어디선가 다른 부족원이 어떤 도구를 들고 오고 있었고 나는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다.
나에게는 아들이 있었다. 어느 날 아들이 나에게 울면서 찾아와 말했다. 아빠, 내 이빨이 빠졌어요. 어떡해요? 그러자 나는 웃으며 말했다. 허허, 그걸 베개 밑에 넣어두고 자면 이빨 요정이 이빨을 새로 나게 해주고 선물도 준단다. 아들은 그 말을 듣고 신나하며 말했다. 우와, 정말요? 얼른 밤이 됐으면 좋겠다. 나는 아들의 동심을 깨고 싶지 않아 아들이 잘 때 베개 밑에 이빨을 가져가면서 용돈을 조금 넣어주고 왔다. 다음날 아침 아들이 그걸 보고 신나하는 것을 보고 뿌듯했다. 그날 저녁 아들이 친구들과 우리 집으로 어떤 짓을 하고 우르르 몰려오기 전까지. 첫 번째 이야기. 노란 공을 가지고 놀이문화를 즐기는 흑인 부족이 있다. 마지막에 축구를 준비하는데 다른 부족원이 어떤 도구를 들고 오고 있었다. 그것은 내 머리를 자를 도구이고 그 부족만의 축구에서 나의 특별한 역할은 노란 공이다. 부족은 외부인의 머리를 잘라 공으로 삼아 축구를 하는 문화가 있다. 특이하지만 알려지지 않은 이유가 있다. 두 번째 이야기. 나는 아들에게 베개 밑에 이빨을 넣고 자면 이빨 요정이 선물과 이빨이 새로 나게 해준다고 말했다. 나의 아들은 친구들과 함께 일부러 이빨을 여러 개 뽑은 다음 집에 찾아왔다.